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의 투자 소식입니다. 자, 6월 10일 드디어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스페이스X 주식을 사겠다고 몰린 돈이 얼마인지 무려 380조 원입니다. 실제로 살 수 있는 물량의 3배가 넘는 돈이 현재 스페이스X에 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한 6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넘는 돈이 오늘 밤 하나의 주식을 사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요. 오늘 380조 원이 스페이스X로 들어가면요. 그 돈은요. 반도체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주가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X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자, 스페이스X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로켓이죠.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로켓 쏘는 회사.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스페이스X는요, 단순히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으로 2030년까지 AI 사업에서만 매출이 지금의 100배가 될 것이다 라고요. 지금이 3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3,220억 달러로요. 그러면 AI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AI는 결국 반도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직접 삼성전자에게 전화를 해서 AI 칩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 삼성전자가 그걸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SNS에 삼성전자에게 감사하다라고 공개적으로 글까지 올렸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머스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텍사스의 테라팹이라는 자기만의 반도체 공장을 직접 짓겠다라고요. 거기에 85조 원을 넣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약 60조 원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많은 돈을 반도체 공장 하나에 쏟아를 붓게 되는 거죠. 로켓 회사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하지만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AI 사업을 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현재 부족하니까 직접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테라팹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리고 완성된 다음에도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장비, 부품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왜 반도체가 이렇게 부족한지를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소부장 기업들이 왜 수혜를 받는지 감이 오거든요. 자,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을에 쌀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을 사람이 10배로 늘어났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쌀 공장 하나로는 이 모든 사람의 쌀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쌀 공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공장을 더 지으려면 건물도 지어야겠죠. 그리고 기계도 사야 하고 쌀을 씻을 물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반도체가 딱 이 상황이에요. AI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반도체 공장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 CEO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공급망의 병목이 될까봐 걱정이다 라고요. 세계 최고 반도체 공장이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 역시도 혼자서 필요한 반도체가 월 90만 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량을 전부 합쳐도 오픈 AI 기업 하나만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해요. 근데 오픈 AI만 있는 게 아니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스페이스X 전부 반도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공장을 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공장에만 투자하는 돈이 76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젠슨왕이 현재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를 늘려도 현재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사야 되나? 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그 수혜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에서 아직 덜 오른 기업이 어디냐? 공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이걸 소부장이라고 불러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집을 지을 때 건설 회사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시멘트 회사, 철근 회사, 페인트 회사, 창문 회사도 같이 돈을 벌죠. 반도체 공장도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함께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 끝이지만 소재는요, 공장이 돌아가는 한 계속해서 팔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돌아가면 특수가스가 하루 종일 소모가 되죠. 그러면 가스회사는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늘어날수록 매출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SK하이닉스 주가와 장비회사 주가 상관계수가 0.92예요.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하이닉스가 오를 때 장비 회사들도 같이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 많이 올랐는데 소부장 기업들 아직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최근 127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자, 유상증자가 뭐냐? 주식을 더 찍어서 투자자들에게 팔아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돈을 더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구글,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 회사가 올해 AI 쏟아붓는 돈이 1073조 원인데 구글이 거기다 127조 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 AI 역시 9월에 상장을 준비 중에 있고 엔트로픽도 연내 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가 오늘 밤 상장을 하고요. 오픈 AI 9월에 상장하고 엔트로픽 연내 상장. 이 세 회사가 상장하면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역대급입니다. 이 돈이 전부 AI 인프라 투자로 들어가고요. 반도체로 향합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더 필요해지고 반도체 공장을 더 지어야 되고 소재와 장비의 수요가 폭발하죠. 이 사이클이 당분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더 들릴게요. 반도체 업계에서 조용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장비 발주를 원래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왜냐? 현재 수요가 너무 빠르게 늘어서 기존 증설 계획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TSMC가 못 만드는 물량이 삼성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글이 자체 AI 칩을요 인텔에 맡기기로 했고 엔비디아도 삼성을 제2파운드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되면 삼성전자 공장이 더 바빠지고 소부장 기업들이 더 수주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부장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이 평균 45%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31%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실적이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기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380조 원이 몰렸어요. 이 돈이 전부 AI 반도체로 흘러 들어옵니다. 구글 역시도 127조 원을 더 끌어 모았습니다.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107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76조 원을 반도체 공장에 씁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반도체 생산을 2배 늘려도 부족하다라고 해요. TSMC도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돈과 수요가 결국에는 반도체 공장으로 향하고 그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 수주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 때 망설이셨던 분들 있으시죠? 지금 소부장이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덜 오른 상태죠. 지금이 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담아야 할 종목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76조 원을 반도체 공장에 쏟아붓는다라고 했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려도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장을 지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원익 IPS가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원익 IPS가 어떤 장비를 만드냐? ALD 그리고 CVD라는 증착 장비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쌓아 올리는 이 공정인데 이 공정 없이는 반도체 한 장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HBM처럼 여러 층을 쌓는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이 증착 기술이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익 IPS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한테 납품합니다. 보통 소부장 기업들이 한 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익 IPS는 두 회사가 모두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공장을 늘려도 수주가 들어오고
하이닉스가 공장을 늘려도 수주가 들어오는 구조죠. 실적은 이미 이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익 IPS의 2026년 실적은 매출액 1조 3,200억 원과 영업이익 2,204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 평택 4공장의 신규 투자 및 업그레이드 투자, SK하이닉스의 M15X 신규 투자 수혜를 받으며 반도체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매출이 1조 3,2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상장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장이 더 바빠지면 원익 IPS의 수주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직전 시장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누가? 기관들이 흡수했다라는 겁니다. 기관이 누구예요? 결국에는 연금기관이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현재 이 주식을 사모으고 있고 그러한 매수세로 인해서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가격보다도 더 큰 급등이 나와야 이 국민연금이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뭐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 직전에 이 고점 부근을 단 한 번에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약간의 조정이 나와주면서 눌림목 구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오는 반등,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매수 타점 언제까지 조정이 나올지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대장 추천주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매물대 박스권을 돌파하는 캔들과 외인의 수급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 종목도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수급을 누가 줬냐? 외인들이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을 한번 직접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은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 방송에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에 모든 분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고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1분 정도만 참여하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우리가 종가 베팅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매수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라도 고점에서 매수해서 저점에서 매도하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런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 제가 타점까지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고점 부근, 그러니까 매물대 부근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 종목이 이 시장의 대장 종목이다라는 거는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전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저점에서 종목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언제든지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원익 IPS가 장비 기업이라면요, 동진 세미캠은 소재 기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재 기업이 왜 좋냐라고 했습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 팔린다라고 했죠. 장비는 한번 사면 끝이지만 소재는 매달 판매입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만드는 게 포토레지스트라는 이 반도체 소재입니다. 포토레지스트가 뭐냐?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빛에 반응을 해 패턴을 만드는 감과객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필름에 빛이 닿으면 이미지가 생기는 것처럼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이 감과객이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동진 세미캠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포토레지스트를 일본 기업이 원래는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해 왔지만 동진 세미캠이 최근 국내 최초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포토레지스트가 아니에요. EUV,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자, EUV가 뭐냐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인데,
그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일본 것을 안 쓰고 우리 거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동진세미케이는 미국 텍사스 킬린시 신너 법인을 통해 평가형 시제품을 출하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삼성전자 테일러팹의 테슬라 AI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공급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반도체 경기 상승과 고객사 증설 효과가 맞물리면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회사 측이 직접 밝혔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해서 테라팹을 짓고 삼성이 테슬라 칩을 만드는 공장을 더 바쁘게 돌릴수록 동진 세미캠 소재 매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하나비전입니다. 하나비전을 소부장 영상에서 왜 이야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회사가 한화세미텍의 지분을 100% 보유한 지주회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화세미텍은 어떤 회사냐? HBM을 만들 때 핵심 공정인 TC 본더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TC 본더가 뭐냐?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데 그 칩들을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장비입니다. 현재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 GPU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AI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TC 본더는 그 HBM을 만드는 핵심 장비예요. 그리고 최근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HBM4용 TC 본더를 납품할 예정일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비전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HBM 수요가 견조해 TC 본더 수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질 것이고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세미텍은 현재 SK하이닉스의 하이브리드 본더 공급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는 TC 본더 다음 기술력으로 HBM이 더 고도화될수록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수요 핵심에 HBM이 있고 HBM을 만드는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세미텍이고 그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진 기업이 하나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비전 종목까지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종목들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 종목들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올라가는 종목도요. 고점에서 매수해서 저점에서 매도하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지 마셔라 라는 입장에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에서 공개한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로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유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을 통해 해드리고 있어요. 이 방은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하는 방이고요. 장 시작 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시장에 등장한 이슈나 재료들을 이런 식으로 소개해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관심 종목까지 공유해드리고 이 종목들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6월 17일 오전 9시 1분에는 원익 IPS 종목을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10%가 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됐어요. 근데 이 종목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보시면 6월 13일 이미 공유해드린 시점 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봤던 종목이고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타점이 나오자마자 공유해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은요. 원익 IPS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6월 16일에는 광전자 종목으로 14%, 15일에는 후성 종목으로 22%, 12일에는 라이폰 종목으로 11%.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에 등장하는 이슈나 재료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봤던 종목들로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 어떻게 참여하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100% 무료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드리는 종목들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자에 참여해 보셔도 되니까 일단 참가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대장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종목들 말고 50%, 100%좀 크게 들고 갈 스윙 종목, 대장 종목까지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단타와 스윙을 전부해야 되는 시장으로 스윙 종목까지로 같이 가져가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좌를 계속해서 불려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대장 종목까지 꼭 같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